자, 소송 서류의 송달입니다. 자, 의견을 읽어보시고 송달 방법을 봅니다. 자,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형사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법을 준용한다. 즉, 민사법을 보면 이 송달 관련된 규정이 많고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사법을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교부 송달이 원칙이라 했는데 그러면 교부 송달이 무슨 뜻일까? 자, 밑에 각주를 보면 자, 이 민사법 조항입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송달받을 사람, 이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면 된다. 이게 교부송달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2번을 보면 근데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했는데 송달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편배달부가 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무원, 그쵸? 그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는 사무원에게 주거나 또는 피용자에게 주거나 또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동거인에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대신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보충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보면 교부 송달이 원칙이긴 한데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 즉 그래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보충 송달 하면 되고 뭐 유치 송달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이런 규정들이 민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형사법에 보면 60조 이하에서 이 송달에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더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될 겁니다. 자, 판례 보죠. 자, 꺽쇠 1번을 보면 이 보충 송달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보충 송달 다시 한번 맨 밑에 각주 2번을 가보면 자,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에게 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자, 피고인이 없어요. 그래서 동거 가족에게 서류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 동거 가족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우편물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동거 가족이 서류의 내용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기가 뭐 뜯어봐서 자기가 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개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즉 개봉하지 않았다. 즉 서류의 내용을 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리 변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송달의 효력은 적법한 것이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뭐죠?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명사한 서류를 수송달자, 즉 피고인이죠.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적어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입니다. 우편배달부가 왔는데 그 피고인이 없습니다. 집에 보니까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야, 네 아빠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 어디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배달부가 이 10살 된 아이에게 이 송달을 법원에서 날라온 그 관련된 그 사건 서류의 등본 있죠? 등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아빠 오면 꼭 건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쵸? 이 10살 된 아이가 그걸 뜯어봐서 뭘 할 겁니까? 이 법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10살 된 아이가 여기 올라가 보면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우편물을 받았다면 밑에 송달받을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적어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10살 된 나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잖아요. 3, 4학년. 3, 4학년쯤 되면 적어도 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기 때문에 송달 효력은 적법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8세 4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도 올라가 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편물을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송달 효력은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이 판례는 어떤 판례인가 하면 피고인과 어머니가 동거자예요. 동거자.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가고 없어. 그래서 우편배달부가 누구에게 이 우편물을 주었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줬는데요. 어머니가 문맹이야.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옛날 분들 글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쵸? 그 당시 태어난 날짜가 뭐 전쟁터였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뭐 가난했고, 그 다음에 전쟁터였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편배달부가 이 어머니에게 그 관련된 등본을 건네주었다면 어머니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자식에게 건네주겠죠. 야, 너 저기 아까 우편배달부가 왔는데 뭐 건네주던데 읽어봐라. 이렇게 건네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송달효력은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뭐 관절염을 앓는다, 골다공증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고, 자, 이 밑에 판례는 뭐였냐면 윗판례는 동거자였잖아요. 동거자. 엄마와 아들이 동거자였잖아요. 근데 밑에 판례는 동거자가 아닙니다. 자, 피고인이 1심 판결 항소 제기한 후에 타처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사 갔다는 얘기야. 어? 자, 그 말은 이사를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타처의 전입신고에서 주민등록상 신고를 했는데 법원직 공무원들이 몰랐는지 이런 부분을 몰랐는지 종전 주소지로 그렇죠? 이 종전 주소지로 송달을 합니다. 송달하였고 그 주소지에 있는 엄마가 이를 받았어요. 엄마가 대신 수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신 수령한 것은 송달 효력이 적법했느냐는 것인데 지금 엄마와 자식은 이사 갔기 때문에 지금 엄마와 자식은 동거인 관계 아니야. 동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거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송달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검사에 대한 송달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그 소속 검찰청에다 송부하면 됩니다. 자, 이 지문도 곧잘 나와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피고인 송달을 봅니다. 자, 형사법 제60조에 나와 있죠. 자,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법원 사무 소재지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았잖아요. 않았을 때는 밑에 송달 영수인에게 하면 됩니다. 즉, 이 사무소를 두지 않았을 때는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이 송달 영수인을 선임합니다. 선임해요. 선임해서 즉 이 사람들은 이 송달 영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고인 등의 개별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달 영수인을 피고인이 선임을 했다면 이 송달 영수인의 주소지로 밑에 송달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해서 본인으로 간주한다. 왜 본인으로 간주를 해요? 피고인이 이 송달 영수인을 개별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을 해서 신고했잖아요. 선임해서 지금 서면으로 신고했잖아요.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하게 되면 이 송달 영수인은 피고인의 개별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배달부는 이 송달 영수인 주소지로 송달 영수인을 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소지로 송달해주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자, 사망 송달 영수인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각 신급법원에 대해서 하면 되고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송달 영수인 제도는요.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필요 없어요. 왜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이 송달 영수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 사람이 지금 신체 구속을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치소장 앞으로 교도소장 앞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송달 영수인 제도가 필요 없어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됐고, 자 60조 사항에서 말하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라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방해 사건이에요.
방해 사건에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도를 했다면 절도 사건인 겁니다. 강도를 했다면 강도 사건, 그 방해 사건에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고. 됐죠? 방금 60조 사항은 방금 읽었어요. 방금 여기서 읽었어요. 여기서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 사망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송달영수인 신고를 말합니다. 송달영수인 신고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여기 민사소송법 182조를 가보면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에 체포, 구속,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누구한테 하면 돼요? 그치? 교도소장 앞으로, 구치소장 앞으로, 경찰서장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 영수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됐죠? 됐고,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면 된다고요. 소장에게 송달을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렇죠? 이 전달 누가 하겠어요? 교도관이 하겠지. 그렇지? 총무과에서 그 우편물을 받았다가 총무과에서 그 직원이 그 서류를 이제 보안과에 넘기겠지? 교학과에 넘겨가서 교학과 직원이 건네줄 거예요. 건네주게 되는데, 일단 그 우편배달부가 갖고 오는 우편물이 총무과에 전달되는 순간 바로 송달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그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때가 아니고 전달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소장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장에게 송달됐단 말은 우편물이 총무과에 해서 그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사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우편 배달과 건네주는 그 단말기에다 사인할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영수증 하게 되는 순간 효력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내용을 소장에게 송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수감된 사람에게 한 송달이라고요. 어떻게 했어? 위에서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장에게 하면 된다 했잖아. 근데 이것을 이 법원직 공무원들이 수감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디다 했어요? 종전 주소지,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소지에다 한 거예요. 그치? 잘못됐어, 안 됐어? 잘못된 거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른 채 또 나왔지, 여기. 종전 주소지, 거소지에 했다면 이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의 과실인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재감자. 그쵸? 수감자죠?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 송달을 이 교도소 측 소장에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소지 거소지에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 그래서 부적법이다 이렇게 보았고,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송달 자체가 부적법했다면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됐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설령 알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꿔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자, 또 여기 재감자에 대한 재심 기각 결정 송달을 교도소장에게 해야 되잖아요. 뭐 기각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장에게 해야 되는데 소장에게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안 했다면
당연히 부적합한 송달이죠. 여기 또 부적합했다면 똑같아요. 우회 판례랑. 제감자가 고지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그쵸? 이 판례나 똑같아. 자, 다음. 여기도 보면 항소심 법원이 구치소로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해야 되잖아. 그치? 수감되었기 때문에. 여기 구치소에 재감 중이기 때문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구치소장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자, 구치소장이 아닌 그쵸? 아닌 재항고인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재항고인에다가 세무치지 마시고 구치소장이 아닌에다 세무쳐 보세요. 아닌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우편송달 가봅니다. 자, 주거, 사무소,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이거 우편송달입니다.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가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송달 영수인 제도가 있었잖아, 그치? 앞에 송달 영수인 제도가 있었는데 송달 영수인 선임을 안 했습니다. 그 피고인이 송달 영수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결국 할 게 뭐야? 이제는 이제 우편송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편송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송달 영수인 선임이 안 됐다고요. 그치? 신고해야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송달 영수인 선임 제도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우체에 붙인다는 것이 우편송달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체에 붙였을 때는 도달되었을 때 송달 간주합니다. 도달된 때입니다. 발송한 때가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시입니다. 도달시. 도달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도달된 때를 발송한 때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수단이에요. 최후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이제 교부송달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부송달이 안 되다 보니까 보충송달을 하게 된 것이고, 보충송달이 안 되다 보니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것이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우편송달을 하게 된 것인데, 우편송달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공시송달이 제일 출제가 잘 되죠. 판례도 많고. 자, 원인 봅니다. 1항 주거, 사무소와 현재의제를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무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거를 알든 사무소 주소를 알든 현재지 주소를 알아야지 우편송달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편송달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는 겁니다. 또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 역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다? 전항과 같다는 말은 공시송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인데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 두 가지가 다 뭐다?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공시송달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이 명합니다. 법원이 명해요. 명이 없으면 공시송달 하면 안 돼요. 법원이 명했을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답니다. 한다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재량.
자, 요 사항이 잘 나오죠? 그렇죠? 사항이 잘 나와요.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빨간색으로 2주일 동그라미. 자, 두 번째부터는요.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칠하세요. 2주일, 5일 색깔칠하세요. 2회부터는 5일입니다. 5일, 7일 아니고요. 둘 다 2주 아닙니다. 최초는 2주, 두 번째부터는 5일. 됐죠? 그 다음 43조. 법원은 공시송달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합니다.